자, 이번 시간은 짧은 교재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진도를 준비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의의를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그 내용을 참고만 하시고 출제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랬죠.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은 13개, 4개 정도 편집이 되거든요. 그중에 한 3, 4개 정도만 가볍게 기억하시면 돼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한 건 아니에요. 소규모 도시라든지 군 지역은 예를 들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어요. 읽고 지나가면 돼요. 쉬우니까.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참고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해서 이렇게 할게요. 네. 그 광역계획군하고 광역도시계획 묶어서 보통 한 문제가 거의 매년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3년 내지 5년에 한 문항 정도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종합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쉬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43페이지 오십시오.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와 성격. 제일 위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지금부터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계속 실었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종합계획이죠. 종합계획. 종합계획 동그라미 할까요? 종합계획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줄것입니다.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상위 계획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상위 계획으로서 지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지문에 등장할 수 있고 그 밑에는 그냥 참고만. 시험은 관계없어요. 연구하지 말 것. 알겠죠? 행정계획이다, 비행정계획이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이런 옛날 얘기예요. 안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가기 전에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 개념을 잠깐만 다시 한번 더 음미를 좀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할까요? 그래서 고개를 드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개요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광역계획권 단위로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국토된 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자,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했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테마는 도시군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하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이렇게 되죠. 그걸요. 금방 제가 조문을 밑줄 끄드렸죠. 시험은 조문 그대로 나와요. 조문 그대로 나오는데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라고 읽고 밑줄 긋지만 그렇게 가슴에 딱 와닿지는 않잖아. 그렇게 친근하게 오진 않죠. 설명 듣고 나면 좀 가슴에 좀 와닿아요, 이게. 보세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공간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부문별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거죠.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옛날에는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년을 단위로 하는 행정계획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었다니까. 옛날에는 20년 단위라고 단위계획기관에 법에 명시가 있었어요. 제가 공법을 처음 강의할 때. 근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진 지가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몇 년 단위라고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10년 단위로 한다. 20년 단위로 한다. 다 틀려버려요. 장기가 몇 년인지 그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거. 객관식인가 그런 거 한번 들어둬야 돼, 이걸. 10년 단위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전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맞죠? 근데 국도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라고 하는 단위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어야 될 객관식이니까.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종합 비타민은 비타민이 C만 들어가 있습니까? A, D도 있습니까? A, D, B, C 막 나가겠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 비타민이에요. 종합 비타민. 문제 되겠습니다. 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특별시의 인구계획, 환경계획, 주택계획, 토지용계획, 복지계획, 교육계획, 교통계획 등이 모두 포함된 계획이다. 오 믿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이죠. 이제 종합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인구계획, 주택계획, 환경계획, 복지계획 등이 산업계획 등이 전부 포함된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계획이라고 한 거죠. 종합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어렵죠. 공간구조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서울이라면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계획한다. 이거 공간구조를 계획한다는 거죠. 이만큼은 장기적으로 주거 공간으로 개발할 거야. 그럼 먼 훗날 이 지역은 아파트 짓고 단독주택 지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도권의 신도시 후보제가 계속 발표가 막 되잖아. 3기 지정도 했고, 그죠? 계속 하잖아요. 그런 적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주거 공간으로 개발을 하겠다, 먼 훗날 주거 공간으로 하겠다고 계획된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윳돈을 수도권에서 장기적으로 묻으려면 10년, 20년 이후에도 녹지적으로 지정되어 있을 땅에 묻어야 됩니까? 지금은 녹지지만 10년, 20년 이후에 주거 공간으로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공간 구조가 배치된 지역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방향을 알려주는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녹지 공간으로 할까요? 녹지 공간. 장기적으로 녹지 공간이라고. 똑같이 산이지만 여기는 장기적으로 주거 공간으로 배치하겠다고 되어 있다고.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간 구조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업무 중심. 여기는 유통 기능 중심의 공간을 배치할 거야. 여기는 소매시장, 도매시장이 들어가겠네. 업무는 금융단지, 업무 중심의 빌딩이 들어가겠네. 여기는 교육단지. 여기는 스포츠, 문화, 예술. 이렇게. 이게 공간구조 배치, 공간구조. 평택도 평택시 관광구조 산업단지는 장기적으로 어디에 배치할 건지, 어디에 주거 공간을 배치할 건지, 물류 유통은 평택항 주변에 이런 식으로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공간구조 계획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듣고 나니까 훨씬 그 조문들이 가슴에 좀 와닿죠. 43페이지 오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할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일까요? 라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큰 번호만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이고 12번에 또 4개가 있어서 전부 14개를 외우세요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죠. 외울 수도 없고. 근데 다 외우세요 하면 짜증 확 나잖아요. 그죠? 맞죠? 외우는 게 아니고 1번은 상징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 정도. 도시군 기본계획 무엇을 내용을 합니까?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고 2번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내용하는 계획이고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고 그때 도시군관리구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계획시설.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은 1번 정도는 좀 하자는 거죠. 1번. 잊을 것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에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까지, 1980년대까지 대구를 대표하는 농산물이 쌀이었습니까? 사과였습니까? 대구는 사과의 고장이었잖아요. 대구는 사과의 고장. 그게 대구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었어요. 사과의 고장. 그리고 대구는 자동차 산업이었습니까? 조선업이었습니까? 섬유 산업이었습니까? 섬유 산업이었잖아요. 우리 사회시간에 막 외우고 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대구가 섬유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입니까? 사과가 대구의 대표적인 농산물입니까?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과를 생산하는 게 자꾸 올라갑니다, 지금. 사과는 따뜻하면 안 돼요. 지금은 태백, 그죠? 덕유산 주변에 장수 사과, 그죠? 태백, 강원도까지 올라왔죠. 앞으로 한 50년 있으면은 남한의 사과 재배는 진짜 북쪽만 될 거예요, 아마. 북한의 사과 수입에서. 그때 통일되니까 그때는 괜찮겠다, 그죠? 네. 지역적 특성이 뭔지 알겠죠? 그럼 대구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사과의 주산지, 섬유 산업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 도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구는 그때는 그랬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구는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그죠? 그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도시와 군이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시 도시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정한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3번 돼 있을 거예요. 3번.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이죠. 근데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단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거죠. 장기적인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녹지로 묶여있지만 그 지역의 녹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죠? 어떤 지역을 장기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러니까 10년, 20년 이후에 개발할 사항은 기본계획으로, 장기계획으로 준비해 두는 거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고 이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구체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만. 아쉬워도 2개 정도만. 알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한다. 오, 믿겠습니까? X.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아. X죠.
광역도시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한다. 틀렸죠?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44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4번입니다. 44페이지 저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너무 중요하죠. 수립권자 발표합니다. 수립권자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면 될 것 같죠? 외우지도 말고 시험 칠 때까지 잊어버리지도 마시고 그죠? 그게 제일 좋겠죠? 외우지도 않고 시험 볼 때까지 안 잊어버리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고개를 드시면 그렇게 해드립니다. 봐주세요. 좀 논리적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도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진짜 기본이잖아.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수립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를 제일 큰 것부터 불러주세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특도, 제주특별자치도, 도, 그리고 시. 여기까지는 군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라고 하면 도시. 그러니까 제주도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단위잖아, 행정단위. 제주특별자치도 전부를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하나의 도시 단위라고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은 도시입니까? 군입니까? 군이지 뭐. 그래서 도시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도시계획이고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군계획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는 그 도시 단위로 도시계획이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은 군 단위로 군계획이 있고 도시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 합하여 도시군계획이라고 한 거죠. 이제 도시군계획이 처음 들으면 낯설잖아. 이런 용어 자체가 그죠? 도시군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보십시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를 수립하잖아요. 도시는 누가 수립하죠? 시장이. 군직은 누가 수립하죠? 군수가.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안 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큰 도시부터. 도시군 기본계획은 제일 큰 도시부터 서울은 누가 수립하죠?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고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수립하고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이 수립하고 여기까지 도시잖아요. 군직은 누구 수립하죠? 군수 수립하죠. 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예외 규정이 없다고. 수립권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고. 오직 관할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아까 이런 규정이 있었죠. 아까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도 당연히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오는 거야. 여러분은 생각 없이 꼭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소 수립을 막 외웠잖아요. 외웠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수립이 필요하대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부도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잖아. 이런 예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놀라셨구나. 오직이라니, 오직. 그러니까 금방 설명해도 또 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지 받으면은 단순히 암기만 하신 분들은 응용력이 없는 거죠. 조금만 바꾸면은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안 배웠다 그러고 막 그렇게 된다고. 예배 규정이 없어.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딱 보면은 오직, only. 오직
도시는 시장, 군지역은 군수만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광역자치단체장 맞죠? 오늘 광역자치단체 배웠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알겠죠? 근데 도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도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도,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도시와 군 단위야.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나의 도시 단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기초.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도지사 승인할 때는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돼요. 광역도시계획 승인할 때와 똑같죠? 같다고. 이런 부분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만, 도시군 기본계획만 승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규정이 없다. 없음 묻자. 승인 규정이 없다. 시험 되기 얼마나 좋아. 이렇게 시험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지를 딱 받으시면은 진짜 틀리게 시험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럴듯하잖아요. 광역자치단체장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오래 기억하는 거죠. 왜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옛날에는 돼 있었는데 규정을 없앴을까? 왜 이 부분을 폐지했을까? 그 입법 취지, 광역자치단체장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 입법 취지를 연구한 사람이 기억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은 외울 수도 있지만 연구를 할 시간은 안 되잖아요. 별로 할 일이 없는 제가 대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되잖아요. 좀 물어봐 주세요. 왜 승인을, 왜 외우라고 좀 물어봐 주세요.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왜 승인 규정이 없느냐면은 이 광역자치단 지금은 민주화가 되면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중앙집권의 시대입니까? 지방분권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까?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권을 존중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스스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승인 규정을 없앤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관할구역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준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치권 존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광역자치단체는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또 재정 자립도가 기초자치단체보다 훨씬 넓어요. 재정 자립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에게 손 안 벌려도 되겠죠. 승인 규정 없인 겁니다. 근데 이쪽에 보십시오. 여기는 관할구역 범위도 좁은데, 그죠? 그리고 이쪽은 그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대요. 경북이 영주시 하면은 어떤 산업이 발달을 한 도시로 생각이 됩니까? 거기 항공산업이 있습니까? 조선업이 있습니까? 자동차 있습니까? 기계공업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없잖아. 영주 사가, 부석사 무량수전. 그 부석사 무량수전 무슨 세금 받겠냐고.
사과 농사에 무슨 세금 받겠냐고. 재정 자료도가 낮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돈 없으면 못하는 거죠. 또 상급단체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정 자료도 문제죠. 그리고 지방자치권 존중의 문제고,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는 승인 규정을 없앴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승인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제외 대상 지역 읽고 지나가야 되죠.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 더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그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45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앞으로 묶어서 생략 요건이죠.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합니까? 아니할 수 있다. 읽어볼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 동그라미 밑에 수도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죠.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수도권이 어디죠?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에 해당하지 않고 그 뜻이에요.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또는 군. 근데 광역시는 6대 광역시. 6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가 얼마죠? 10만 명 이하.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경남 하동군은 수도권 아니죠. 6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죠. 인구 10만 명 넘을까요? 안 될까요? 안 넘겠죠. 안 넘어요. 그러면은 이 하동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그 광역도시계획에 시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시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시군은 굳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접지역 포함. 인접지역을 포함한 수립이 가능하다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인근에 경기도 광명이 있으면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광명시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이 법상 가능하다는 걸 알고 지나가면 돼요.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로 봅니다. 인접시군 관할구역 줄 것죠?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뒤에다 적으십시오.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참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참고 그대로 준용됩니다. 네. 그 다음에 46페이지 큰 6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절차도 광역도시계획 승인 절차 협의 및 심의와 똑같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깁니다. 넘어가세요. 48페이지 오세요. 48페이지 오셔서 7번을 꼭 지나갈 때마다 읽어야 됩니다. 가끔 나와요. 네, 시험에. 그래서 7번은 지나갈 때마다 읽으셔야 됩니다. 7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시장 우수는 5년마다 동그라미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가해야 한다. 여러분, 한 번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 영원합니까? 5년,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정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2번 꼭 읽어야 돼요. 2번 꼭 읽어야 돼요. 48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맨 밑에. 자, 2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시장 우선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우선하는 국가계획 내용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또 도시군 기본계획 우선하는 국가계획이 있다면은 그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지나갈 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하나 이야기를 하고 도시군 관리구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고개를 듣습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우리 앞 시간에 광역도시계획을 배웠죠? 광역도시계획을 배웠습니다. 지금 뭐라 했죠? 무엇을 했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하신 거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하셨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공통점은 둘 모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장기 정책 계획이에요. 그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이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와 군을 묶어서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도시 또는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에요. 이 차이예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유사해요. 아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죠. 해당 지방의회와 관계된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기초조사합니다. 공청회에 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승인전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도지사와 승인할 때도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 수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정책 계획이지만 한번 수립하면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 영원합니까?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수정됩니까?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좀 오래 가죠. 봐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하시기 전에 뭐 했죠? 서울시장 했죠. 서울시장 하면서 아마 서울시장 할 때 이거 했겠죠. 이거 청계천 복원을 했죠. 이게 성공하면서 대통령이 된 발판이 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잖아요. 그죠? 청계천 복원했다고.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죠. 임기가 4년이니까 임기 동안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타당성 검토해서 수정을 해요, 다. 시장이 바뀌면은. 그러면은 이번에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인가 있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누군가가 된다면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그대로 둘까요? 자기가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시민에게 약속하는 공약이 있죠.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해서 수정할 거예요, 안 할까요? 수정해요. 그러면 한번 봐요. 전국민이 아는 거리가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이 딱 되면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넣은 게 딱 3가지입니다. 청계천 복원. 대표적인 거 봐요. 대표적인 거. 청계천 복원하겠다. 이거 넣었고요. 또 하나가 상암동 개발이에요. 상암동.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있죠? 그게 옛날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천지 개벽한 거잖아. 그죠? 그 뒤에 산 까서 쓰레기를 다 펴버린 거잖아. 그 위에 월드컵 경기장 만들고 평화공원 갈대밭 언덕에 조성하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상암동. 또 하나가 몇 년 전에 우리 곳곳에 뉴타운 사업 하겠다고 바람이 서울 전 지역을 휩쓸고 간 적 있죠?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그전에 뉴타운 사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처음 등장한 거죠. 세 가지. 그러면 봐요. 시장이 바뀌고 기본계획 수립까지 타당성 검토가 되면 이것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될 때 청계천 복원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될 때 아까 배웠잖아.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죠. 근데 공청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때 여러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근데 부자는 갔어요. 그게 앉은 사람은 다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계천을 복원하기 전에는 청계 고가도로였잖아. 고가도로 밑에는 고가도로에서 자동차 매연 떨어지지 먼지 떨어지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 죽었었잖아. 그죠? 청계천 고가도로 밑에는 시궁창이었고 그걸 걷어내고 한강물을 끌어서 흘려버리니까 시민이 찾는 공간이 되어버리잖아. 그 주변의 부동산 값은 그대로입니까? 많이 올랐습니까? 참 많이 올랐죠. 그죠?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분들이 부자 된 거 아닐까요? 상암동 개발이 이제 개발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자리 잡으신 분들 다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됐겠죠. 경제력 부를 일으켰죠. 뉴타운은 초기에만 임기 끝나고 없어져 버렸잖아, 거의. 정권 바뀌면서. 초기에 왕신리 뉴타운이나 은평 뉴타운은 성공했잖아요. 그죠? 왕신 뉴타운은 저도 그때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집 사고 서울에다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할 때가 돼가지고, 여력이 없어서 알고도 그때 빚을 내야 되는데, 간이라도 빚을 못 낸 거죠. 빚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서울시장 누군가가 되면은 또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제2의 청계천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맞춰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을 배웠으면은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당성 검토 과정이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생략, 수립권자, 수립 절차, 승인 절차, 타당성 검토 다 공개했죠? 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52페이지) 오세요. 느닷없이 52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와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보시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였죠? 6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까지 6개.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6가지 정책을 행정청만 위반해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가 누구라고요?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되든지 평택시장이 되든지 강원도 평창군수가 되든지 시장 군수 정도 출시를 해야 법적으로 정책 위반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장 대단한 거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시장 군수. 세상을 바꾸는 역사에 남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시장 군수가. 그 정책 위반권은 행정청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은 위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이니까 위반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체. 위반합니까? 주민은 제한합니까? 제한합니다. 그 6개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제안할 수 있는지, 제안하면 처리 기간에 며칠 내에 반영 여부를 알려주는지 이런 것을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행정청이죠. 누가 입안권을 갖고 있는지 원칙과 예외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권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는지, 입안된 것을 누가 결정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도 배울 거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6개를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6개. 첫 시간에 공부했죠?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52페이지 보면은 52페이지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6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자, 고개를 드시면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6개가 이제 떴죠. 같이 한번 보죠.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그러니까 지정은 물론이고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변경할 때도 도시군관리구로 정책을 위반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군관리구로 정책을 위반하면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될 수도 있죠. 녹지지역이 공업지로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개발제한구역, 도시전공구역, 시가화주둔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대응공구역과 시가화주둔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공통점은 뭐 구역이죠. 구역, 용도, 구역이에요. 그럼 이 용도구역이 5개, 여기 4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5개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에요.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몇 개뿐이죠? 5개뿐인 거야. 그럼 자, 문제 나옵니다. 문제 나갑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오, 묻겠습니까? X. 시험 문제 한 2-3번 나왔을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다. 오, 믿겠습니까? X.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세상에 몇 개뿐이죠? 5개뿐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죠. 그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관리구로 결정을 하고 고시하죠. 결정하면 고시하잖아요. 결정고시, 결정고시. 중앙정부는 어디에 고시하죠? 관보, 관보.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고시하죠? 공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도로 등 기반시설의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죠? 도시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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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계획시설. 이게 봐요.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을 10번씩 외치십시오.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 뭐죠라고 하면 말을 해야 돼, 말을. 말을 못하면 담보 찾을 확률이 매우 높다니까. 말을 하려면 그냥 태어나면 바로 말이 됩니까? 연습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연습 부족이에요, 연습 부족. 그래서 합격은 연습의 결과입니다. 연습의 결과.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도시군계획시설이 뭐죠라고 물으면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다시 할게요. 도시군계획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러면은 서울에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청계천 복원하고 상암도 월드컵 경기장 만들고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 주경기장, 잠실 야구장 건설 사업은 전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평택에서 도로 만들고 항만 건설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를 짓고 전부 평택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 세 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국토기획법상 무슨 사업이라고 불렀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를 수립하는 국토기 도시군 계획이라면은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가 지구 단위 계획이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 구역을 뭐라고 하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럼 우리 1, 2월에 배울 때 어떤 동네, 이 동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은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되죠? 3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3년 내에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고요. 그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동네가 개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구역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거 6가지. 이 6가지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는 행정청만 입안권자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입안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입안합니까? 제한합니까? 주민은 제한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 자, 이런 교재.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오세요. 55페이지 오시면은 제일 위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 나와 있습니까? 입안 제한 발표하시고요.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실래요? 누가 제한할 수 있는지. 주민이에요, 주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주민은 직접 합니까?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만 합니까? 제한만. 주민은 행정인과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주민은 입안권이 있습니까?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만 합니까? 제한만.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도 주민이 아니어도 이해관계인도 가능해요. 알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입안되는 지역에 내가 서울 사는데 평택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그 입안 지역에 땅이 내 땅이 있어. 그럼 저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자도 이해관계인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은 입안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 대상이 3개는 외워야죠. 암기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 2, 3번 묶고요. 55페이지에 동그라미 1, 2, 3번 묶어서 앞에다가 제한 대상. 제일 첫 줄에 주민 동그라미 이해관계자 포함 제외 포함 줄 거고,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제한 주체가 되죠? 입안권자입니까? 제한의 주체입니까? 제한의 주체.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죠? 3개. 줄 거면서 외우십시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3번은 많이 있죠? 그중에서 기억번만 외우시면 돼. 기억번 외우면 되는데, 기억번에서 두 번째 줄 거도 줄 거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줄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은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개를 그렇게 본 거라고.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드세요. 도시군관리구로 입안될 수 있는 대상 가운데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은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다 다음 주에 배워요. 다 다음 주에 배우니까 아직까지 안 배웠죠? 근데 한번 보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뭐냐면은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한 용도지구. 제목 속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네요.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한 용도지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지을 거예요? 산업단지 조성할 거예요? 산업단지하고 유통단지를 조성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산업단지와 유통단지가 조성되려면 면적이 100평 가지고 산업단지와 유통단지가 돼야 안 돼. 최소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상, 그죠? 일정한 면적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제한이 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갖춰야 될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정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산업단지와 유통단지로서 입지적 여건이 되는지, 규모는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용도직은 이런 용도직이 가능하다. 잠깐 상식으로. 여보세요? 상식으로. 녹지지역으로 용도직이 지정되는데 산업단지, 유통단지, 녹지지역에 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시에 제안하면은 우리끼리 얘기인데 미친 거 아니야. 녹지지역은 상식으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어떤 용도지에 이걸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법으로 정해둔 거예요. 그걸 최소한은 암기를 좀 하셔야 돼, 이런 것은. 근데 들어보니까 이것도 단순히 암기는 아니잖아.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고 암기가 나중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법은 암기가 맞는데 막 깨우지 말고 최소한 이해를 전제로 이해가 반복되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암기지 카드에 적어서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55페이지) 자, 동그라미 3번 넣으세요. 자, 동그라미 3번에 기억권 봐주세요.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대상 지역이 갖춰야 될 요건. A번 줄거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되려면은 대상 지역의 면적 규모는 줄거죠. 10,000제곱미터 이상. 최소 10,000제곱미터 이상. 얼마? 3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인 거야. 여러분, 용도지역에서 배울 거야. 녹지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제한적이지만 현재 개발 가능한 녹지가 무슨 녹지죠? 자연녹지거든. 그래서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중 한 개 해당해야 돼. 그리고 C번 내려와요. 그중 줄끝 쪽 지정 대상 지역 전체 면적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한번 보세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녹지가 3개 있어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리고 나가면은 이제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밖에서 유일하게 개발 목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 밖에서 계획관리지역이라.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최소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거야. 나머지 일부 주변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때 전체 지정 면적 중 계획관리지역 지정 면적 비율이 50% 이상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산업단지나 유통단지에서 기능이 가능하도록 면적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규모로 지정할 것. 알겠죠? 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고 그중 중심은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지정 면적의 100분의 절반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를 보지 말고 항상 현장을 공부는 이렇게 현장이니까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은 훨씬 입체적으로 기억이 오래된다고. 자, 주민제한 대상 설명드렸고요.
잠시 휴식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